안녕하세요.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조현수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확고한 답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추구해온 것이고, 이와 같이 역사 이래로 누구나가 항상 관심을 보여온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학문이 무엇인가 정답 같은 것을 찾아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사정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 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류는 행복을 얻는 것을 항상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왔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마치 가까이 다가가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리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리기를 반복하는 무지개처럼 행복은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류가 다가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들인 그곳에서부터 달아나 멀리 다른 곳으로 자신을 숨기는 일을 반복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수많은 실패를 겪은 이후에 인류는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에서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가설들을 취해왔으며 그러한 가설들이 부딪힌 어려움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줘야 하는 요인들, 즉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그것을 줘야 하는 것인 이와 같은 고난이나 고통과 반대되는 것이거나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인류를 태고적 이래로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배고픔, 헐벗음, 질병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고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소수를 제외한 상당수의 인류는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에 시달려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은 상당수의 인구들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깊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던 과거의 수렵 채집인들에 비해서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해야 하는 삶을 반복해야 하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고통이나 고난의 또 다른 예로서 신분제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정치-사회적 착취나 억압의 문제, 혹은 전쟁 같은 집단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러한 사회적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치-사회적 해결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컨대 신분제와 같은 한 사회 내부의 억압과 차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실현시켜 왔으며 부자와 빈자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남녀 사이의 성적 차이나 서로 다른 인종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행해지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현시켜 왔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결권을 갖는 것이 우리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으며 또 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성취들이 정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만약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와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극복된 듯이 보이는 이른바 선진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들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사람들의 능력은 점점 더 커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사의 진행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한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과거의 인간들에 비해 보다 더 많이 행복해진 것일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첨단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살았던 과거의 수렵 채집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민주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 살았던 사람들보다 정말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능력이나 삶의 방식, 과학기술의 발달이 반드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 수준, 즉 욕망도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라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욕망과 기대도 계속해서 새롭게 커져가게 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채워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것인 행복 또한 욕망이 커져감에 따라 점점 더 완전히 채워지기 힘든 것이 되어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쌀밥과 고깃국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자신의 삶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욕망이 채워지자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진 새로운 욕망이 훨씬 더 달성되기 어렵게 된 충족을 기다리며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그만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롭고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오히려 사람을 더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은 행복이란 어쩌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외적 물질적 조건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물론 기존에 있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것으로 인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불행과 고통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 극적인 사례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음과 그것에 이르는 과정인 노화, 즉 늙어감의 과정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라고 생각되어 온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과 아무리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추구를 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절대적인 고통의 원천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는 종교를 통해 죽음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는 영생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꿈꿔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의학의 발달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우리가 죽음과 노화를 넘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차츰차츰 늙어가는 게 아니라 20대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채로 200년, 300년, 아니 1000년을 넘어서는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삶을 사는 것을 의학기술의 발달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인류가 오랫동안 종교를 통하여 해결하려 했던 영생과 영원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과학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의 최종적인 원천인 것 같은 이와 같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영생의 가능성도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법, 노화를 방지하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주는 해춘요법 등이 실제로 가능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간 모든 이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부자나 권력자에게도 빈자나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외 없이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생의 길에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이 접근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좌절과 분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의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새롭게 걱정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생명과 젊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시체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의해 죽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죽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이없어서 몸소리 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예민하게 몸을 사리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라면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 없는 일도 이들에게라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가능성을 어이없이 빼앗아갈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예기치 않게 닥친 작은 사고로 인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행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 물질적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인류는 물론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오던 배고픔이나 질병,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이러한 성공은 실은 인류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치르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처럼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닭이나 돼지, 소 등의 많은 동물들은 비좁은 우리 속에 갇혀서 자유롭게 움직이도 못한 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살다가 도축당하게 됩니다. 동물들의 새끼들에게는 어미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미의 사랑이 그들의 정서적 발달에 필요하지만 그들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기 위해 좁은 우리 속에 갇혀서 길러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권리 운동가들의 주장을 10분의 1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인류는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다른 동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류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은 또한 결국에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틀어서 생태계 위기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인류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물질적 풍요는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시켜가는 과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물질적 풍요는 오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닥칠 미래의 파국을 잠시 잊고 있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